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1학기 내신 공부 준비를 위해서 토탈장 수학원 6단원 상함수의 그래프 고난도 문제 레벨 2하고 레벨 3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레벨 2의 1117번 문제부터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2의 1117번 문제 볼게요. 예. 레벨2 1117번은 사인 함수가 있는데 얘 그래프가 1,3을 지나지 않도록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k값이 양수라든지 뭐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최대값이 뭐가 될까요? 최대값은 뭐 절대값 k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절대값 k에 k제곱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6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4우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사인 함수가 만약 k가 0이어도 k가 0이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k가 0이어도 성립하는 거가 되는 거네. 여튼 상수함수가 되니까요. 사인의 그래프가 1,4우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죠. 지금 평행한다고 생각하니까 꼭 아니 여기다 그냥 대충 맞출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0보다 어때? 적거나 같아야 되죠. 이의 그래프는. 뭐 예를 들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러면 요 값이죠. 절대값이라고 하는 요 값이, 그러니까 최대값이, 최대값 k제곱 플러스 절대값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식을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그러니까 뭐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니까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k가 2보다는 적거나 같은 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체 범위로 따지면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k가 2보다 적거나 같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k가 0보다 적다일 때의 경우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와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k가 3보다 적거나 같은데 내용인즉슨 0보다 적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k가 0보다 적다가 됐네. 그럼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k, 2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모든 정수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나요? 그럼 5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5개의 정수를 갖는다. 1117번.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최대와 최소를 이렇게 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걸 예상하시면서 요식을 작성할 수 있었으면 뭐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1117번을 풀이해드렸고 그 다음에 1118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2 sin x의 제곱 플러스 2a 코사인 x 마이너스 2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삼각비로 고쳐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해 준다라는 거죠. 그지? 자, 최대값을 GA라 한데 그러면 요 A 값에 따라서 최대값이 바뀔 테니까 이때 최대값을 GA라고 하고 G 마이너스 3에서부터 G 플러스 3까지 합을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문제를 앞서 생각해 볼 거는 우선 이 그래프를 잘 그려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하나의 삼각비를 고쳐서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식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A 값에 따라서 바뀔 테니까 범위에 따라서 그 구성되어지는 그래프를 좀 연상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따라서 GA의 값을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의 범위는 0도부터 파이까지 계속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하여간 요 정도의 내용을 갖고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이제 fx는 하나의 삼각비로 우리가 한번 고쳐볼게요. fx는 2 sin x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2a 코사인 x 마이너스 2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x의 제곱에
플러스 2a 코사인 x. 상수항 2 나오면서 얘랑 없어지네요. 그죠? 그럼 따라서 이 식을 이제 치환해서 ft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at. 쌤이 코사인 x를 t로 치환했죠? 그러면 완전제곱식 고쳐줘야죠. 마이너스 2의 t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at가 잡히니까 마이너스 t 곱하기 2분의 a의 전체에 대한 제곱 나오고요.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나오겠습니다. 자, t의 값은 여기서 뭐 따로 쓰진 않았지만 코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t도 이렇게 된다. 여기서 코사인이 0부터 파이까지 해서요. 뭐 그려지는 그래프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작게 그려서 여기까지니까 이것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다 갖는 거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다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범위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차함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FT가 다음과 같아졌는데 왜 또 파란색이 됐지? 편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리얼하게 다 보이겠네. FT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의 문제점은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2차 함수는 뭐 이렇게 그려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걸 계속 이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얘를 복사를 해 넣어서 네, 여기다 하나 놓고요. 네,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걸리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t축이 되는 거죠. t축. 이것도 그려놓고 복사할 거를. t축. 사람이 신중해야 됩니다. 얘가 2분의 a, 여기도 2분의 a, 2분의 a. 그럼 요때 이렇게 꼭지점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범위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겠지. 여기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마이너스 1하고 1이 요 안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상황적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놓고 문제를 구하면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2분의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a가 2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선생님은 이제 주로 2분의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이퀄은 어딘가에다 붙여줘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 적다. 이런 식으로 놓는단 말이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할게요.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조금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a가 2보다 큰 경우고요.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a가 2보다 적은 경우고요. 얘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봐봐. 이때 최대값은 뭐가 될까? 첫 번째 경우에 최대값은 당연히 1일 때의 값이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 식은 조금 더 복잡하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구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값 이 경우에 GA 최대값은 1일 때의 값이라는 거야. 1일 때의 값 F1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이 경우에 최대값은 그냥 꼭지점의 값이 되는 거죠. 이때는 f 2분의 a일 때의 값이 되니까 2분의 a의 제곱이 되더라는 거야. 그지?
자, 이 경우는 최대가 마이너스 1이잖아,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 경우에 최대 GA는 F-1이라는 거야. F-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 전체 함수 G를 구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A가 2보다 큰 경우는 G3밖에 없어요. 그럼 A가 3이 들어가면 얘 4를 갖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경우는 다 여기에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G2부터 구해볼게요. G2 A가 2니까 2가 되네요. 4가 돼서 A제곱이 4잖아. 그 다음에 G1은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G0은 0이 되고요. 그럼 G-1은 역시 2분의 1이 되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G-2 여기까지 하면 되는구나. 마이너스 2는 2가 되네요. 자, GA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G-3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3 들어가면 여기가 6이 되죠. 그러면 얘가 4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 따라서 G-3 플러스 G-2 플러스 다 쓰면 바보 G 플러스 3까지 합은 몇이 될까요? 자, 얘랑 얘 더해서 4가 됐으니까 8 됐고요. 요거 또 4죠? 그럼 12가 되겠네. 12에 요거 더하면 1이니까 13. 야, 그러면 전체 결과는 우리가 13인 것을 알 수 있었던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13이 정답이죠. 사실 삼각함수를 가장한 이차함수 문제였네. 그지?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가장한 이차함수. 자, 1118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1119번으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1119번 고난도 문제 1119번입니다. 자, 고난도 1119번은요. F세타라고 세타에 관한 함수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눈에 많이 익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삼각비로 고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딱 보이네요. 여기가 4 플러스 4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됐고 이쪽 분모 부분이요. 4를 바깥으로 뺐더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죠. 앞서도 되게 많이 했던 식이잖아요. 얘는 이게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죠. 조금 비기 쉽게 됐네요. 사인 세타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여긴 4 플러스 4 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여기는 4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세타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우선 이제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사인의 그래프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도 얘가 갑자기 왜 코사인을 그리죠? 이렇게 그려지는 이 부분이 되는데 0 안 들어가고요. 2분의 파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0보다 큰데 지금 1보다는 어때? 작은 거죠. 작은 거. 근데 그 최소값이라든지 최대값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산술기하 평균을 좀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즘 기하 평균은 별로 하지 않고 아니지. 조합 평균, 산술 기하 갖고 문제들을 많이 구하니까 두수가 양수라든지 그럴 때는 산술 기하 평균을 꼭 떠올리셔야 돼요. 산술 기하 평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일 때 두수의 합의 산술 평균은 두수의 곱의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로 많이 쓰는 모양은 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요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이 등호 성립할 때는 A와 B가 같다일 때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문제를 보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 내용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사인 세타의 값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0보다 크고 1보다 적고 그냥 딱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F 세타는 선생님 보니까 다음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이 식에 얘는 4는 원래 있었고요. 얘하고 얘 두 개를 봤어요, 선생님은요. 이것과 이 값이 서로 무슨 값이냐면 역수값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루트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그러면 F세타의 최소는 B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는 B라고 그랬는데 얘가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세타는 6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니까 되게 보기 싫다, 그죠? 얘는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것이다. 따라서 B는 6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세타가 A일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값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놨던 이 두 값이 어떨 때 같다일 때구나 라는 겁니다. 자, 4 사인 세타의 제곱과 4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이 같다일 때니까 16 곱하기 사인 4제곱 세타가 1일 때가 되고요. 사인 4제곱 세타의 값이 16분의 1.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사인 세타는 뿔만 할 필요 없죠. 그냥 2분의 1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세타 6분의 파일 때가 되겠네. 그러면 이때의 각을 A라 하자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A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A가 6분의 파이고 B는 6이고 그러면 AB의 곱은 그냥 파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네, 그지? 그래서 AB의 곱은 파이가 됐겠다라는 겁니다. 1119번은 선생님 보기엔 좋은 문제 같아요. 왜냐면 물론 여기는 상하함수를 이용했을 때 최대 최소 구할 때 특히 양수인 경우 산술기하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문제 1120번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0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요 식이 성립한대요. 그런데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얘와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요 식을 알아내야 돼. 근데 여기가 sin x로 스타트 했는데 이쪽이 코사인 x가 돼 있죠. 근데 sin x와 코사인 x는 사실은 똑같은 모양의 함수고요. 평행 이동시키면 사인이 코사인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코사인이 사인의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이 각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죠. 사인이 이렇게 해서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한번 대입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구나로 바뀔 수 있죠. 이 식이 된다면 얘가 또 어때야 돼?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봤더니 f 보세요.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뭐가 될까?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사인을 평행 이동하면 코사인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얘는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코사인 x구나 라는 거죠. 빨간색은 이럴 때 쓰려고 한 게 아닌데, 그지? 자,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함수와 같아졌다라고 했는데 선생님하고 먼저 잠깐 보실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안으로 들어가 볼게.
얘랑 얘 먼저 곱하면 파이 플러스 2x가 되고요. 그러면 3, 4분면의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야죠. 그럼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코사인 2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f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코사인 2x가 되니까 이제 이 문제는, 따라서 이 문제는 뭐가 됐냐면 코사인 2x와 5분의 파이분의 4x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가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온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5분의 파이분의 4x.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그러면 이제 y는 코사인 2x를 그려야 될 것 같죠? y는 코사인 2x 하고 원점을 지나면서 5파이분의 4x인 그래프를 그리면서 교점의 개수를 따져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 2x는 주기가 파이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십시다. 여기가 x축이고 코사인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이 정도 y축 잡을까요?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데 좀 많이 그려야 되나 지금 모르겠네. 잠깐만. 파일 때 5분의 4죠. 자, 많이 그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그릴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줘야 되는데 네, 조금 수정이 필요하긴 한데 뭐 이 정도로 그릴게요. 그래서 최대가 1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가 되는데 선생님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x가 파이면 뭐가 되지? 하고 요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x가 파이니까 5분의 4가 돼요. 그러면 x가 파일 때 5분의 4가 된다는 거는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조금 밑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4분의 5파일 때 4분의 5파일 때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1이 될 때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에 4분의 5파이가 있는 거죠. x가 4분의 5파일 때 1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는 선생님이 조금 삐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럼 이 밑에서는 더 이상 만날 게 없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고 그랬는데 지금 교점 표시해 볼게. 여기가 교점이 되고 여기 둘, 셋, 넷, 5개의 교점을 갖는 거군요. 그래서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5개. 3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 보기 레벨 2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요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함수식을 알아낼 수 있는 학생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학교 시험에도 나와도 괜찮은 문제야, 그지? 요즘 내신에 우리 학교 내신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겠구나. 그렇죠? 잘 확인하시고 문제 풀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 계속 이어져서 1121번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코사인 x는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끔은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근의 개수 구해라 그래놓고 7개밖에 되지 않잖아. n이 1일 때, 1일 때, 3일 때에서 7일 때까지 대입해서 계산해도 돼 라고 얘기하거든. 왜냐면 이게 1부터 뭐 50까지 뭐 이러면 식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규칙성을 찾아내야 되고. 1부터 7까지면 뭐 규칙성을 발견하면 좋고 못 발견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맞출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프는 다음과 같아요. y는 코사인 x예요. 이게 이제 이 그래프하고 어떤 그래프의 만남을 주선하는 식이냐 문제냐라고 하면 2n-1분의 파이분의 1 x의 그래프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 문제 n이 1일 때부터 한번 잠깐 해볼까 그래요. n이 1이면 이 함수만 이제 뭐 코사인 x는 뭐 다 아는 함수니까 이 함수식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 n이 1이면 어떻게 되나요? y는 파이분의 1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쁘게 2파이까지만 그릴게요. 근데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파이분의 1 x는 여기를 지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가계 범위도 문제도 양의 실근의 개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쪽은 볼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파이분의 1 x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원점에서. 그럼 당연히 교점이 몇 개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A1은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n이 2일 때를 볼게요. n이 2면 아까하고는 조금 달라지는데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있고 지금 이 부분의 그래프 요 식의 그래프는 y는 n이 2니까 3파이분의 1x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2파이만큼을 더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그리면 파이에서 2파이까지 더 가야 되거든. 여기까지 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3파이가 될 테니까 그러면 3파일 때 1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가 그대로 가서 요때 1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여기를 이렇게 탁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는 갑자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두 개가 더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요 봉이 하나 더 있거든. 그러네. 그러면 A2는 몇이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n이 3일 때 5개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자, 그래도 뭐 시험 문제 틀리면 안 되니까 3일 때까지 한번 볼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 n이 3이면 5파이분의 1x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이용해서 해볼게. 잠깐 이 그림을 그대로 이용하려니까 조금 작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모았죠? 요거를 요건 안 걸렸네. 빨리 해볼게요. 네. 자, 3까지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다. 네, 좀 작게 해야 돼서 A2는 3이라고 해놓고 그것까지 지워졌어요. 자, 그럼 얘를 좀 연장하고 X축 연장하고 3파이인데 5파이까지 그려야 되잖아. 3파이 그래서 여기가 4파이 그 다음에 5파이. 그러니까 아까보다 봉우리 하나가 더 늘어난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5파이. 봉우리라니까 좀 무식해 보입니다. 그럼 5파일 때 1이 되니까 이 점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좀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기가 좀 그러네. 자, 그럼 교점 볼게요. 여기 하나, 둘 더 늘어나는 거지.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젠 다 알게 됐어요. A3는 5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자, 문제는 지금 A1부터 A2, A7인데 결국에 첫 번째 A1이 하나였나요? 예, 하나였죠. A1은 1인데 어디로 지워져 버렸네. 여기 있구나. A1은 1이고요. A1은 1을 쓰면 안 되지. 1, 3, 5, 7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일곱 번째 거는
몇이 되나요? 13이 돼야 되겠다. 그지? 13. 그러면 등차수열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죠. 2분의 7개 항이고 앞에 항, 맨 마지막 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77이 49 이렇게 정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1121번의 정답은 4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22번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차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 볼 때 이차함수는 x 입장에서 보면요, x가 앞에 있으니까 보기 좋지 않아서 나는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고쳐요. 코사인면 코사인 세타 x라고 고치고요. 이렇게 하면 편한데, 그치? 원래 쓰던 대로 쓰는 거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모두 마이너스 1과 1, 4,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차함수니까 그럼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고, 얘 교점의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모두, 얘와 얘가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러면 이건 뭐야? 근해 분리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얘 판별식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칭축 봐주시고 함수값 봐주시고 그러는 거지. 그럼 계속해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여긴 사인 나와 있어서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를 우변으로 넘겼다 생각하십시다.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4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상수를 다 더하니까 5가 되네요. 그죠? 내 5인데 넘어가야지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미안. 예, 우변으로 이항을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쪽이 적거나 같은 게 됐네. 인수분해 되는 것 같죠? 사인 세타 플러스 5가 됐고요. 사인 세타 플러스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항상 양수잖아요. 왜냐면 사인이 제일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인데 5를 더했으니까. 그럼 0보다 적으려면 얘만 0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거든. 따라서 사인 세타는 1보다 적거나 같다. 그럼 세타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모든 실수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는 0부터 2파이까지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서 푸르나 마나가 돼버렸네. 어쨌거나 두 번째는 대칭축이죠.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얘기하는 건데 얘가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맞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근의 이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그러니까 대칭축이 여기잖아. 지금 잘 보세요. 이 부분이 또 약한 친구들은 되게 약해. 여기가 얘란 말이야 지금.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크고 1보다는 적다.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양변이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할게.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근데 모양은 똑같겠네. 그지? 코사인 세타가 이 범위에서 이 값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야. 그럼 얘도 상관없어졌네. 그냥 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모든 각이구나 라는 겁니다. 0부터 2파이까지는 모두 다 되는구나 가 됐어요. 자, 이제 판별식하고 그 다음에 대칭축으로는 다 되는구나 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마지막 함수값만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답 나오겠네. 뭘 봐야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는 거야. 함수값. 얘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지? 플러스 1일 때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이것만 따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들어가니까 1이 돼서 1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네요. 아이고, 여기도 쓸 수가 없네. 아쉽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요 1하고 마이너스 1은 사라지고, 저리가.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사라졌으니까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됐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관계가 여기에 답이다라는 겁니다. 사인이 코사인보다 큰데 문제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360도까지니까 뭐 여러분이 늘 하던 범위잖아요. 어려울 것도 없죠. 사인의 값 360도까지 이쁘게 그리고, 안 이쁘다. 네, 이 정도는 뭐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그래프도 뭐 360도까지 뭐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근데 사인이 큰 데가 어딘가 라고 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인이 코사인보다 큰데요.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잖아. 4분의 파이보다 큰 세타가 여기 4분의 5파이가 되죠. 4분의 5파이보다는 적다가 돼서 우선 답이 하나 나왔네요. 4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된 거네. 근데 얘만 0보다 크면 안 되고 F1일 때도 0보다 커야 되거든. 이제 세 번째, 첫 번째의 경우, 두 번째 경우로 볼게. F1일 때. 식을 여기서 봐야 되죠. F1 들어가면 요식입니다. 1 들어가니까 1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인데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자, 칸이 좁아서요, 선생님이 아주 아동바동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보다 사인 세타가 큰 데를 구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360도까지 2파이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뭐 저 그림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코사인 때문에 코사인의 그래프가 좀 바뀌었죠.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지나서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 1, 2 오는 형태로 그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보다 사인이 커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큰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여기도 되겠네요. 그죠? 위에 그려진데. 따라서 0 들어가나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세타가 여기는 2, 4분면이니까 4분의 3파이가 되겠어요. 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되지. 4분의 3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 4분면의 각이니까 4분의 7파이보다 큰 세타가 2파이보다는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네. 그러면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선생님 볼 때 얘하고 얘 교집합은 없고요. 얘와의 교집합을 따지니까 드디어 답 나왔네. 4분의 파이보다 큰 세타가 4분의 3파이보다는 어떻다? 작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에요. 결국에 이제 근의 분리 내용이죠. 판별식, 그 다음에 대칭축, 함수값으로 범위를 구해가지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였었죠. 2차 함수일 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1122번 해결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1123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오는 문제는 그림을 먼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M분의 AB 막 이러면 선생님은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더라고.
AB가 몇이죠? 길이가 2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PN분의 선분 PN분의 AB 2고요. PN은 뭐가 되나 그랬더니 PN분의 AC가 3이죠. 그래서 요 값의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PN 계속 쓰긴 그러니까 A, B로 식을 좀 바꿔볼까? 여기서 보시면 PM을 A라 놓을게요. 얘를 B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문제는 또 바뀌지? 그러면 이렇게 PM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두 변과 끼인각을 알려준 걸 봐선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죠? 원래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보이시면, 잠깐만 다시 한번 그릴게. 요 삼각형과 그지? 요 삼각형과 나머지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계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다음에 PM은 하고 PM은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도인데, 얘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선분 PN이니까 B가 되는구나. 빨간 삼각형이요. 플러스 2분의 3B. 참, 이렇게 써야겠다.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3B 됐고요. 2분의 1 곱하기 2A가 되겠네.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얘하고 얘가 약분되고, 사인 30도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은 2분의 3B 플러스 A가 된다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거는 3B 플러스 2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3B 플러스 2A.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때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한테 나온 거는 이 값에 대한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넓이로 식을 계산했더니 2A 플러스 3B가 3인 것을 알았던 상황이 된 거네요. 앞선 1122번 문제였나? 그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아니죠. 1122번이 아니고 산술기하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몇 번이었더라? 1119번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봐도 좋을 것 같아. 얘도 산술기하 같은 느낌이 바라. 왜냐면 AB가 양수기 때문에 두수가 양수거든요. 이 경우도 두수가 양수. 그러면 둘을 한번 잠깐 곱해볼게요. 쌤이요. 3B 플러스 2A하고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을 한번 곱해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A분의 6B가 되죠. 6B. 그 다음에 이쪽 곱하면 9가 되고요. 그 다음 곱하면 4가 되고, 이쪽은 B분의 6A가 되는구나.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4, 9 더하니까 13이고요. 이때 보이시는 두 수는 역수 형태 모양을 갖고 있긴 하죠. AB, BA니까. 그럼 산술기한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 노트 곱하면 36이 되네요. 그러면 6이 되니까 12.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네요. 그러네. 그러면 이 값이 3이니까 3 곱하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2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고, 따라서 얘를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식의 값, 얘가 3분의 25가 최소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라. 3분의 25. 간단하게 산수기하 평균 이용했더니 문제의 정답을 쉽게 추론해 줄 수 있었던 문제네요. 자, 계속해서 레벨 3 1124번 문제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자연수 n에 대하여 마이너스 n파이보다 크거나 같은 x가 플러스 n파이보다 적다일 때 n이 이렇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보이긴 하는데 그것도 레벨 3 문제니까 어렵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딱 n이 6개일 때의 경우를 따져서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풀 수 있으셔야 되죠. 자, 이제 얘를 보니까 두 그래프를 좀 생각해야 되잖아. 어쨌거나 y는 sin 2nx sin 2nx니까요. 2nx가 2파이가 되는 x는 n분의 파이네요. 그러니까 얘 주기가 n분의 파예요. 얘 주기는 뭐가 돼? n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주기는 n분의 파이가 됐고, 그러면 뭐 조금 그려놓고 한번 보자.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라고 할 때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한쪽만 좀 많이 그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창문을 좀 열어뒀더니 막 소음이 들려서 잠깐 닫았어요. 자, 여기가 y축이에요. 사인의 그래프인데 아, 너무 크게 그린 것 같다. 잠깐만요. 자, 지금 복사 떠서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에이, 복사도 잘못 떠가지고 여긴 지워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주기가 n분의 파이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손을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가 n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러면 여긴 2n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건 아직 표시하지 맙시다. 이게 표시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예요. 이렇게. 자, 이제 몇 개를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n이라고 나와서. 자, n이 1일 때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이 1일 때. 그러면 첫 번째 n이 1이면 y는 sin 2x가 되는 거죠. 그럼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얘는 y는 n이 1이니까 파이분의 1 x를 얘기해요. 그럼 x가 파이일 때 1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니? 그랬으니까 이때는 여기까지 좀 따져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로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선생님 여기 좀 작게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비기 싫은 게 좀 있어서 아유 참. 자, 그럼 파이분의 1x는 x가 파일 때 1 되는 거고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지.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고 그랬으니까 여기선 3개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래서 아, A1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찾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n이 2면 어떻게 될까요? n이 2면 y는 sin 4x가 돼요. 그러면 주기가 4x면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얘가 2분의 파이가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n이 2니까 y는 2파이분의 1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많아지겠는데? 2파이분의 1x면 이게 연장돼서 이 그래프가 여기 또 한 번 붙어야 되나요? 그럼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2파이분의 1x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교점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저쪽에서도 7개. 그럼 15개가 된다는 얘기네. 15개. 그러면 벌써 A2가 1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A3은 n이 3일 때 n이 3이면 뭐 y는 sin n이 3이니까 6x가 되고요. 그러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는 3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겠어요. 3분의 파이가 주기. 그 다음에 함수식은 y는 n이 3이니까 3파이분의 1 x가 되는 거네. 그러면 3분의 파이가 주기니까 3분의 파이가 3파이까지 몇 개가 그려지는 거지? 잠깐만. 3분의 파이가 요거 한 번에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1이 되려면 3파이가 돼야 되니까 3분의 파이가 3개 있어야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9개네. 요게 9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9개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러면 이때 3파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봉우리가 지금 몇 개냐면 이게 9개가 되니까 계산을 잘 해주셔야 돼. 여기는 이제 왼쪽하고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9개가 18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려면 17개고요. 반대쪽도 이쪽은 17개가 있을 거고요. 요거까지 더하면 요거 원점 더하면 34, 35가 돼야 되는구나. 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대충 맞았네요. A3은 35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n이 4일 때 n이 4면 y는 뭐가 돼? sin 8x가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4분의 파이가 되니까 주기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x라 써서 미안해. 주기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4파이분의 1 x니까 4파이가 4파일 때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 사인 함수가 이게 몇 개가 그려지는 거냐면 16개가 그려지는 거야. 이게 16개. 16개. 16개면 31개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 요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31개예요. 양쪽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원점까지 합하면 되는 거죠. 그럼 62, 63이 되는 거네. 뭐가? A4가 63이 되는 겁니다. 자, 잠깐만 표시해 놓을게요. A1이 3이 됐고요. A2 15, A3 35, A4가 63인데 수열도 일반식을 지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5하고 6만 구하면 됐어. 일반식을 만들 필요가 별로 없어졌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잠깐 지울게. 지우는 건 아니고 좀 작게 했어요. 좀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작게 잠깐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막 계산하려니까 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잠깐 한번 볼게요. A1은 몇이래? A1, A2, A3, A4, A5, A6. 선생님이 이제 이런 값을 보고 규칙성이 없으면 사실은 문제 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6개 항까지만 구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많을 거도 생각을 해봐서 A1이 3이죠. A1이 3입니다. 잠깐만요. A1이 3이고 A2가 몇인가 봤더니 15예요. A3는 35고요. A4는 63. 선생님 5, 6 그냥 구하려다가 얘에서 몇을 더했나 봤더니 12를 더했고요.
12 정도의 차이가 나고, 여기서 더했더니 몇 정도의 차이가 나냐면 20의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요거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오나 했더니 28의 차이가 나와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10에다 몇을 더해야 20이 돼? 8. 20에다 8을 더하면 28이 되죠. 그러면 요런 규칙이 있구나. 여기다 8을 더하면 36이 되네요. 36을 더하니까 99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여기다 8을 더해보니까 44가 되죠. 44를 더하니까 143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얘는 3 더하기 15 더하기 35 더하기 63 더하기 99 더하기 143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서 요 계산한 값은 35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벨 3의 1124번 문제 풀었네요. 계속해서 문제 1125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자연수 n에 대하여 0보다 큰 x가 12분의 n파이보다 적다일 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fn이라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fn이라 하자 그랬으니까 이때 fn이 33개가 되도록 33이 되도록 실근의 개수가 모든 n의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뭐 함수식은 되게 간단한 식이 나왔죠. 뭐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sin 4x 플러스 1하고 뭐 여기 각이니까요. sin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가로 안 칠게. 그래서 sin 4x가 뿔마 1이어야 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sin 4x가 뿔마 1. 근데 원래 4x의 주기가 어떻게 되죠? 2분의 파이네요. 얘는 주기가 2분의 파이인 함수네요. 그럼 대충 우리가 이제 x축 놓고 사인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죠? 요런 형태의 그림이 계속 그려질 건데, 그지? 네. 처음부터 좀 잘 그릴 거야, 그지? 네. 그려놓고 합시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조금 떨어졌는데 보완과 수선을 하여 이렇게 됐다. 그럼 사인 함수를 우리가 이제 y축을 여기다 놓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보는 거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군요.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33개가 된다는 건 무슨 소린가요? 그러면 2분의 파일 때 이게 두 점, 그러니까 y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33개가 된다는 얘기는 요게 2분의 파일 때 두 개가 되는 거죠. 얘가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2분의 파이가 두 개가 나오는 거면 16개가 나오면 8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대충 여기를 뛰어넘읍시다.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뛰어넘어서 여기가 8파이라고 해볼게요. 8파이. 그럼 여기가 8파이까지 32개를 만난 거지. 이렇게 만난 거고 이렇게 만난 게 합해서 32개가 만났겠네. 그럼 3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8파이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잘 따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33개가 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이걸 따져주면 되겠네. 2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 절반이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겠군요.
그러면 4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여기는 8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반칸이 8분의 파이군요. 여기가 8분의 파이, 이 간격은 4분의 파이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8파이인데 8분의 파이에서 8파이에서 8분의 파이보다는 얘가 커야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8분의 파이, 요각은 8분의 3파이가, 여기가 8파이 더하기 8분의 3파이가 되거든요. 여기가 8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x는 8파이 더하기 8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의 범위가 x가 아니고 선생님이 요게 12분의 마지막 파이 12분의 n파이가 돼야 되는구나. x 대신에 얘를 여기다 쓸게. 그러니까 12분의 n파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각 변을 파이로 나눠주면 8 더하기 8분의 1이 되고요. 12분의 n이 되고요. 8 더하기 8분의 3이 된 거야. 12로 곱해주면 되죠. 12 곱해주시면 되니까 96인가요? 12로 곱했으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12 곱해주니까 96이 되고요. 12 곱해주니까 2분의 9가 되겠군요. 여기는 2분의 9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얘가 1.5니까 97.5가 되겠고 얘는 4점 몇이잖아. 그러니까 100.5가 되겠네. 그죠? 요 97.5보다 큰 n이 100.5보다는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몇이 돼야 되나? 자연수의 개수요. n의 값은 98, 99, 10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3개가 되는 거죠. 요 합 구해달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29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할 수 있는 값은 297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고난도 1126번 문제 풀이해 볼게요. 두실수 a와 a는 0과 2파이 사이 값 k에 대해서 다음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근데 이 fx의 절대값은 2분의 1이라고 하네요. 최대값이. 그 다음에 절대값 fx의 최대값이 2분의 1이고 fx가 0이 되는 거는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생각해 볼게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이따 다시 그리겠지만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은 사인의 그래프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렇게 2분의 1만큼 밑으로 내린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거든요. 근데 얘를 다 그린 게 아니라 A까지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A까지만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되고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냐면 3개라고 그랬고 절대값은 2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생각해 봐야 돼. k가 0보다 크면 얘는 얘처럼 그려지는 그래프고요. k가 0이면 이 함수 fx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세 번째, k가 0보다 적으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좀 밉게 그려졌죠. 사인 함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잠깐 보면 a 값은 지금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자 그럼 한번 잠깐 봐봐. 선생님 여기다 그냥 프릿하게 좀 그려놓긴 했는데 뭐 다 이쁘게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첫 번째 사인 함수 1번 함수를 그리면 여기가 파이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왜 여기 자꾸 미끄러지지? 잠깐만요. 이게 너무 진하게 그릴 수도 없어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예요. 다 그린 거야. 선생님 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린 거야. 그러면 우선은 A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A가 이런 데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돼버려. 왜 그러냐면 A가 이쪽에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얘를 그리라는 얘기잖아. 여기까지는 얘를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그 밑에 2번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우게 되어 있다고.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제 없는 거지. 이거 이제 나중에 그릴 거니까 요거 절대값 붙이면 어떤 꼴이 되냐면 지금 보이시는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여기만큼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올라가나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전혀 절대값이 2분의 1을 넘어선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파이보다 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A는 파이보다 어떻다? 적거나 같다는 거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A가 0보다 큰 A가 파이보다는 적거나 같아. 그럼 기준이 되는 파이까지만 우선 잠깐 그려볼게요. 선생님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려고 했던 첫 번째 함수는 여기까지 그릴 수 있는 거지. 물론 파이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선 여기까지 그려놓고요. 자, 이제 또 하나를 따져보시면 실견의 개수가 3개라고 그랬고 최대값이 2라고 그랬는데 아까 K값에 따라서 그려지는 모양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도 1번의 경우에 K가 0보다 크면 또 안 돼. 왜 그러냐면 K가 0보다 크면 이쪽에다 그리는 거잖아. 이쪽에다 그리는 건데 한 번에 그려볼게. 선생님이 대충 그리면 여기까지는 그냥 얘처럼 이렇게 올 거야. 그지? K가 0보다 크면 자, 이제 선생님하고 먼저 K가 0보다 큰 경우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원래대로 뭐 어쨌거나 얘가 여기는 그리지 않을 건데 하여간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 어쨌거나. 근데 얘를 절대값으로 붙여서 올리잖아. 벌써 얘가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절대값이 요 부분만 그린다고 하면 여기서 형성이 되겠지. 절대값이 얘의 절대값은 여기에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모양이 아니 된단 말이야. 그래서 K가 0일 때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게 됐지. 자, K가 0일 때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K가 0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야. 이 경우는 안 돼. 그러면 K가 0일 때를 한번 보자고.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뚝 그리면 그러면 이제 함수 fx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봤더니 여기 2개밖에 없잖아. 3개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것도 안 되는 거네. 자, 이제 분명해졌지? K는 0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아예 안 돼. 그럼 0보다 작은 경우는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A가 지금 파이보다 적거나 같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파이를 기준으로 K가 0보다 크면 안 되고 0이어도 안 된다는 건 알아냈으니까 0보다 적은 경우를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해볼게. 자, 처음에 선생님이 A가 파이일 대로 그려드렸거든. 근데 A가 파이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K가 이렇게 돼서 A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왔다가 A가 여기까지 있어. 여기가 A야. 그러니까 여기는 안 그린 거야, 선생님이. 좀 밉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A라고 할게. 여기까지만 그린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K가 0보다 적을 때 함수식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 K가 0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그려져? 이쪽으로 그려지는 거거든. 이쪽으로 그려져. 잠깐만요. 이쪽에서 그려지는 거니까 얘가 여기는 안 그리는 거지. 얘는 안 그리고 뭐 이렇게 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얘를 그리는 거야. 참. 얘를 그려서 여기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긴 해. 뭐 이렇게 갔다고 가정해 볼게. 이렇게.
근데 그러면 요 부분이 a가 요 파이보다 적으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여기가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되거든. 여기가. 그러면 이 부분이 올라가면 요 부분의 절대값은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져서 이러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2분의 1보다 큰 절대값이 존재하니까 안 돼. 아, 그러면 a가 파이보다 적어도 안 됐구나. a가 파이보다 커도 우리는 안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잖아, 처음부터. 그러면 a가 파이보다 적어도 안 되고 a가 파이보다 커도 안 되니까 a가 파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지. 자, 이제 분명하게 a는 파이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됐지. 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서 관찰해 볼게. 문제는 어렵지만 여기까지 구하면 다 구한 거예요. a는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그려서 a가 파이다 라는 거죠. 자, a는 파이구나, 파일 때만 가능하구나. 자, 그 다음에 k는 음수여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근이 3개라고 그랬거든. fs의 실근이 3개라는데 얘는 이렇게 된 거잖아. 자, 그 다음에 fx를 그릴 건데 실근이 3개라는 얘기는 결국에 요게 이렇게 오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지금 선생님 일부러 안 그린 건데 내 근이 3개가 나오려면 벌써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그릴 때 선생님 보면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 부분이 빨간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간 거지. 그러면 이쪽에 뭐가 돼? 접점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가 파이가 a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딱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잠깐 이거 지우고 갈게요. 선생님이 지우고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것만 지울게요. 자,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게 k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은 다음과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k의 값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도 알게 된 거지.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그려 놓으면 안 그려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려드려요. 자, 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요 부분이 어떻게 가냐면 얘가 1, 2 가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이렇게 왔다가 그죠? 얘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라서 여기까지 가는구나. 미안. 다시 한번 그려야겠다. 이렇게 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야. 지금 여기도 이쁘지 않네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절대값을 그리면. 그래서 절대값 fx가 4분의 1이 되는 모든 실근의 합을 s라고 하자고 그랬으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았고 a가 파인 것도 알았는데 4분의 1인 거 4분의 1인 건 뭐 가운데를 딱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죠? 이 가운데를 지나가면 되고요. 그러면 매번 얘기했던 거야. 얘 때 갖는 요값이요. 요값을 뭐 여기를 알파1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은 알파1 그 다음에 대칭된 요값이죠. 파이가 아이고 그림이 조금 삐뚤어져 버렸네. 여기가 파이야.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 만난 이 점이 여기라고 그럴게. 그럼 요 만난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느냐? 여기를 알파 이렇게 할까? 여기가 알파1, 알파2, 알파3 4분의 1이 되는 거. 여기가 알파4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 알파3 아니 알파5 여기 알파6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야. 여기가 가운데가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1과 알파3 더한 게 파이가 될 것이고 아니 알파4를 더한 게 대칭되어 있는 거 잡아줘야 되는데 알파4를 더한 게 파이가 될 것이고 알파2랑 알파3 더한 것도 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2파이니까 따라서
알파 5하고 알파 6를 더한 거는 3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모든 실근의 합 S는 4파이, 5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는 파이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20 파이 A 플러스 S 더하기 K의 값은 20 아유 90 파이 분의 A는 파이 S는 5파이 K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20 곱하기 얘가 6파이니까 6이 되겠다. 그럼 6이니까 2분의 11. 그러면 몇이 되죠? 1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126번이죠. 예, 교육청 기출로 아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 고등학교 2학년 2026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30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따져주셔서 문제 정답을 도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1127번 문제를 볼게. 네, 1127번 의미 아닌 정수 A, B, N에 대하여 다음 식이 0이 된다 하고 얘기하네요. 이때 A가 B보다 크고 의미 아닌 정수니까 0이거나 양수인 거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A가 B보다 어떻다 그래?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다음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n이 정수니까 여기서 이제 코사인 4분의 n파이와 탄젠트 4분의 2n 플러스 1파이의 값을 먼저 구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보시면 코사인의 주기는 지금 여기에 n이 8일 때가 n이 8이 주기가 되네. 그 다음에 사인은 주기가 파이니까 그죠? n이 2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탄젠트의 주기는 2가 됐고 코사인의 주기는 지금 8이거든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8이니까 8에 맞춰서 한번 써보면 좋겠다. n이 0이 아닌 정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n이 0일 때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0, 1, 2, 3, 4, 5, 6, 7, 8 하면 다시 0과 같아지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코사인 4분의 n파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코사인 4분의 n파이 코사인 0 그러니까 얘는 1이 되겠지. 코사인 4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루트 1라 쓸까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얘는 0이 되고요. 3 나오면 코사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4가 되면 마이너스 1 되죠. 4가 되면 잠깐만요. 맞죠?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니까 5가 되면 4분의 5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고 6이면은 2분의 3파이가 되죠. 코사인 2분의 3파이니까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7이 되면 코사인 4분의 7파이죠. 그러면 다시 플러스가 돼서 2분의 루트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1, 이 순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지. 자, 이번엔 코사인이 아니라 탄젠트 4분의 2n 플러스 1파이를 한번 볼까요? n이 0이면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1이 되겠어요. n이 2면 4분의 3파이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되죠. n이 3이면 4분의 7파이 3이 6, 7파이 4분의 7파이도 역시 탄젠트 값은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n이 4면 4분의 9파이가 되죠. 여기서 잘못했구나. 선생님 이거 잘못했죠. 뭐냐면 2가 들어가면 4분의 5파이니까 탄젠트 3, 4분면에 그렇게 1이 돼야 돼요. 3이 들어가면 4분의 7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면 4, 2, 8 4분의 9파이요. 잠깐만. 4분의 9파이면 4분의 파이와 같잖아.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군요. 자, 그런 거 다 정수라고 그랬는데, 근데 정수라고 그랬는데 얘는 지금 탄젠트 값은 다 정수로 나오잖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보니까 탄젠트 값은 다 정수로 나오고, 그런데 코사인 값은 무리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 정수, 얘가 무리수, 얘 정수고 얘도 정수. 그러면 0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되겠어요. 요거 지우고 요것도 요거 지웁시다. 뭐 지운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요거는 필요 없는 거라는 거지.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지웠고요. 그러면 이제 요 경우를 한번 해보자고. 요 경우. 그래서 요걸 1번이라고 할게. 1번.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지금 선생님 보기에 n이 0일 때 코사인, 사인이 둘 다,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둘 다 1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앞에 거는 여기가 1이고 얘도 1이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잖아.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4하고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가 0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2b의 제곱이고 상수항 계산했던 값은 2로 넘어갔고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부정방정식 풀어줘야 되겠네. a 플러스 2b, a 플러스 b가 됐네요. 둘 다 양수니까 당연히 이 값이 클 것이고요. 그럼 얘가 2고 얘가 1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a 플러스 2b가 2가 됐고 a 플러스 b가 1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 b가 1이란 얘기잖아. 엥? b가 1이면 a가 0인데 a가 b보다 큰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조건에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볼게. 0하고 1인 경우.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경우는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가 0이어야 되는 거구나.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가 0이어야 돼. 아, 그러네요. 그러면 b제곱 플러스 ab가 마이너스 2여야 돼요.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번의 경우도 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경우도 안 되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네. 얘도 2번의 경우가 되겠네. 그럼 딱 한 경우밖에 없겠어요. 요 3번의 경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올 경우는 우리가 찾아낸 것 같으네. 한번 마무리해서 풀어볼게. 자,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잠깐 식을 봐야 되는데 식이 보이질 않아요. 잠깐 우리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줄이고 할게. 네. 야, 그래도 아휴 불편하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십시다. 세 번째 경우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4가 나오고요. 여기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가 나와서 0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하고 얘가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겨 버릴까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냥 우선 쓸게.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남네요. 그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b a제곱 플러스 ab가 6이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a 바깥으로 빼면 a 플러스 b가 6이다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6 곱하기 1은 안 될 것 같고 그죠? 6 곱하기 1은 되지 않죠. 그러면 3 곱하기 2
2 곱하기 3? 그러네. A가 2고 얘가 3이면 되는 거죠. 그럼 A가 2고 B가 몇이 돼?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문제에서 그때 n의 값은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쓰면 되겠네. 따라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 플러스 사인 이거 왜 이래? 사인 8분의 4파이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최소인 n은 4니까 그래서 이거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8분의 4파이 2분의 1이니까 이거 더하면 3. 얘는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1이니까 이렇게 돼서 결과로는 4가 되겠네.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풀이해서 마무리해 드릴게요.